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와 게이머까지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노트북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제품은 레노버의 리전 5i i7 울트라 1660ti 제품이고, 레노버의 게이밍 노트북인 리전은 라인업을 개편하면서 357로 바뀌었죠. 이 친구가 5라인업 중에서 인텔 i7 CPU와 엔비디아 GTX 1660ti 조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레노버가 이랬었나 할 정도로 예전의 제품들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자, 오늘도 이 친구의 자세한 디자인과 스펙, 성능, 사운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노트북의 외관 디자인을 먼저 보면 상판의 후면부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깔끔한 모습이에요. 오른쪽 위엔 리전, 왼쪽 아래엔 레노버 로고가 있고, 음각으로 된 리전의 로고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무지갯빛이 이렇게 좀 나네요. 제품의 크기는 가로가 363, 세로가 259, 두께 23.5mm에 무게가 약 2.3kg으로 이 정도 스펙에서는 보통 가지고 있는 크기와 무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15.6인치에 좌우 베젤은 6mm, 상단 베젤은 약 11mm 정도 되는데, 이렇게 화면과 함께 보면 베젤은 슬림해 보이죠. 디스플레이의 힌지는 고성능 제품에 맞게 적당한 힘으로 잡아주고 있고, 최대 개방각이 180도로 펼쳐집니다. 키패드는 10키를 포함한 풀배열이고, 레노버 특유의 곡선형 키캡에 화이트 백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키패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텍스트와 엔터, 시프트, 방향키까지는 표준 크기고 10키가 좀 작은 키로 되어 있죠. 고성능 노트북답게 열 배출과 공기의 흐름을 위한 에어홀이 군데군데 뚫려 있고, 이렇게 쿨링팬 주변으로 타공이 많이 되어 있죠. 여기서도 특이한 건 하판의 타공 부위에 먼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부직포 재질로 덧대져 있어요. 스피커 쪽에도 망사 처리가 되어 있는데, 고가의 제품들이 아니라면 이런 처리는 좀 보기가 어렵죠. 포트의 구성은 선호도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측에는 오디오 콤보와 USB-A 하나가 있고, 우측에도 역시 USB-A 타입 단자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모두 후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램 포트와 USB-C 타입, USB-A 타입 2개, HDMI, 전원과 켄싱턴 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포트의 구성은 노트북의 후면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노트북의 급에 비해서 좀 아쉽지만 썬더볼트가 없어요. 대신에 C타입에서 DP를 지원하기 때문에 C타입과 HDMI에서 디스플레이 출력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C타입 단자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C타입 단자를 한 개만 더 추가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내부의 모습을 보면 램이나 SSD는 여기 커버 안에 들어가 있고, 램 슬롯 2개에 M.2 슬롯 2개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확장성은 괜찮은 편이죠. 발열은 2개의 팬과 3개의 긴 히트 파이프를 관리하고 있는데, 파이프 개수가 좀 적어 보이지만 길이가 길고 방열판과 파이프의 설계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리고 군데군데 고무 범퍼와 스펀지, 전도 테이프 등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저가형 제품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마감이죠. 전체적으로 내부와 외부의 마감 상태가 좋은 편이고, 여기 팜레스트 쪽을 보면 약간 매트한 재질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 느낌이 상당히 괜찮네요. 먼저 CPU와 GPU의 조합은 인텔의 i7 10750H와 엔비디아 GTX 1660ti 조합이에요. 기본 램은 8GB, SSD는 256GB가 탑재되어 있고,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에 144Hz의 주사율을 가졌고, sRGB 100%와 300니트의 IPS 패널이기 때문에 게임이나 사진, 영상 작업을 하기에도 좋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대용량의 80W가 탑재되어 있고, 프리도스 기준으로 온라인에서 1,349,000원에 판매 중이네요. 전체적인 스펙을 보면 CPU와 GPU의 구성은 좋은데 기본 램과 SSD가 좀 적죠. 그래서 이 제품의 제대로 된 성능을 내려면 램은 8GB 정도 추가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제품 원래 기본 램이 8GB인데 많은 분들이 램 8GB 정도는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테스트는 8GB를 추가해서 16GB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은 참조해주세요. 먼저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순간 최대 3000메가를 넘기면서 기본 SSD로는 준수한 편이죠. CPU의 성능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네벤치에서는 멀티코어 3200점을 넘기면서 역시 괜찮은 점수가 나왔어요.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 종합점수 13000, 피직스 18000, 그래픽스 코어 14000점을 넘겼고, 온도와 점수를 봤을 때는 적당히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타임스파이는 종합점수 5900점대와 그래픽 5700점대가 나와서 파스에 비해서는 오히려 다른 시스템보다 좀 더 점수가 잘 나왔어요. 프리미어 프로의 종합 성능을 볼 수 있는 퓨제 벤치에서 종합점수 689점에 플레이백 81.6점이 나왔어요. 스펙 대비해서는 상당히 잘 나온 점수고 역시나 퓨제 TV에 있는 같은 스펙의 제품들 중엔 아주 높은 점수이면서 더 고사양을 탑재한 일부 시스템보다도 좋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실제 인코딩을 해볼게요. 인코딩은 10분 28초짜리 FHD 영상이고 인코딩에 소요된 시간은 약 2분 45초가 걸렸어요. 퓨제 점수가 잘 나온 만큼 예상보다 상당히 빠른 시간인데 다른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i5의 2070 슈퍼 조합의 대탑보다는 빠른 시간을 보여주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램 8기가로 테스트해보면 같은 인코딩인데 시간이 3분 45초가 걸렸고 램 16기가랑 비교하면 1분이 더 걸렸죠. 램은 인코딩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상 작업의 전체 과정, 일반 멀티 작업과 게임에서도 영향을 주고 이 표를 보면 CPU와 GPU, 램이 인코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을 돌려보기 전에 이 레노버 벤티지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 열모드를 보면 평소엔 저소음 모드를 사용하다가 게임이 실행되면 자동으로 퍼포먼스 모드로 전환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게임이 실행되면 터치패드를 자동으로 잠궈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써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 그럼 게임을 하러 가볼게요. 우선 실시간 녹화를 했기 때문에 약 5에서 10% 정도 프레임의 손실이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고 오버워치부터 볼게요. 자동으로 잡히는 렌더링 스케일 141%에선 평균 프레임 약 75에서 176까지 나왔고 렌더링 스케일 100%에서는 평균 124에서 259 프레임 정도가 나오네요. FHD 해상도에서는 렌더링 스케일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버워치는 마음에 드는 옵션으로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국민 옵션에서 평균 약 150프레임이 나오고 울트라 옵션에서 100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두 FPS를 보면 1650이나 50ti와 1660ti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싱 게임인 포르자는 평균 107에서 143프레임 정도가 나왔고 어느 옵션에서나 100프레임 이상으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고사양 게임인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는 안티엘리어싱 중간 수직 동기화 끈 상태에서 옵션에 따라 평균 73에서 115프레임 정도가 나왔고 높은 프레임을 원한다면 옵션을 좀 낮춰서 플레이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종합해보면 물론 더 고사양의 노트북들도 있지만 영상 편집과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합은 충분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영상 편집과 게임을 목적으로 노트북을 구매할 때 인텔 CPU 제품에서는 i7 10750H와 GTX 1660ti가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까지 생각했을 때요. 이렇게 성능을 알아봤고 이번엔 배터리 런닝타임을 보겠습니다. 유튜브 연속 재생에선 약 4시간 17분 정도를 보여줬고 인코딩을 연속으로 하면 1시간 20분 정도 만에 종료가 됐어요. 물론 이건 연속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선 요거보단 좀 더 길게 사용하겠죠. 보통 이 가격의 인텔 노트북에서는 450W시의 배터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80W시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간 것도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소음과 발열을 볼게요. 유튜브 연속 재생을 하면 평균 온도 약 42도에서 30dB 정도의 소음이 나오는데 굉장히 조용한 수준이죠. 그리고 인코딩을 돌리면 적당히 팬이 돌다가 40%쯤 진행됐을 때 조금씩 팬 소리가 커지는 모습이고 약 70% 정도 진행됐을 때 평균 온도 75도에 소음은 50dB 전후가 나오는데 이런 고성능 노트북에서 50dB 전후의 소음은 상당히 차분한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성능 제품이기 때문에 고사양 작업에서 소음과 발열은 어느 정도 있죠. 그런데 이 쿨링팬의 소리가 웽 하는 게 아니고 우웅 하는 좀 이런 차분한 소리이기 때문에 소음에 있어서는 고성능 제품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피크 온도는 90도를 넘기지만 평균 온도가 대체적으로 70도, 80도 중반 이하에 머물고 있고 대신에 평균 클럭이 4기가를 계속 넘겨주고 있죠. 보통 온도만 높아서 스로틀링이 계속 걸리면 평균 클럭이 4기가를 못 넘기는데 이 제품은 적당히 온도를 좀 올려주면서 빠른 속도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성능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게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소음과 발열 모두 다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패드와 스피커 소리를 들어볼게요. 자, 이 키패드는 레노버 특유의 곡선형 키캡으로 되어 있고 키스트로크나 키와 키 배열 모두 괜찮기 때문에 키감이 아주 좋죠. 레노버에서 이 키패드의 키감을 욕하는 댓글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키패드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레노버의 게이밍 노트북 리전 5i 울트라 1660 Ti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저희 느낌은 제가 레노버 제품을 굉장히 오랜만에 써봤는데 레노버 제품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바꿔놓은 제품이에요. 물론 이 제품이 고급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리전에서 최상급 라인도 아니죠. 어쨌든 중급에 위치한 제품인데 무엇보다 내 외부의 마감이 좋은 편이고 소음과 발열도 괜찮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성능이 잘 나와주고 있고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면서도 괜찮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사용하기 전에 안 좋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단점이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좀 급에 안 맞게 썬더볼트가 없다는 점이랑 USB-C 타입도 하나만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 외의 단점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 정도 제품이면 레노버를 제품으로 까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제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